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화면을 켜주시고요. 저희 임원 선생님들은 혹시 아이들 이름 이렇게 보시면서 출석이 체크업 가능하신지. 그럼 출석 체크업 잠깐 해도 될까요? 아니면 시작할까요? 잠깐 네. 출석 체크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재윤 맞죠? 네. 네. 강민지. 네. 네. 강성유. 네. 네. 임채원. 채원이 줄리아 림. 네, 왔어요. 네. 임상우. 에이든. 네. 보이고요. 정아이리스. 아이리스 맞죠? 네. 신주현. 주현이 네, 보이네요. 강의찬. 의찬이. 네. 네. 그다음 안두영. 예. 네, 모두 왔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십니까? 2022년 저희 18회 동중부 지역협의회 주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학교 관계 선생님, 관계자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각 학교에서 선발된 9명의 학생들이 나의 꿈을 정말 열심히 발표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동화 말하기 대회 링크로 받았는데요. 같은 링크입니다. 동화 말하기 대회는 4시 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되시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대회도.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한데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먼저 하나요? 네, 네.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먼저 합니다. 동화는 그럼 4시 반이에요? 4시 네. 반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9명의 학생들이 나의 꿈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 동중부 지역협의회 회장님 김정숙 회장님께서 여러분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만화 영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꿈을 끝까지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꿈들은 모두 실현될 수 있다. 꿈을 꾸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제18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 여기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귀하고 바쁜 시간 쪼개어 이 시간에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 황정숙 선생님과 한연성 선생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한 큰 자산입니다. 학생들을 정성껏 지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꿈을 가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동중부 임원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꽃이 가득 피어난 4월, 생명이 숨쉬는 봄의 아름다운 속에서 오늘의 행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꿈나무들이 자양분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꿈이 내일의 희망이 되고 또 그 희망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현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다음은 뉴욕 재외동포재단의 권근혁 주재관님께서 여러분 환영하는 인사말을 전하시겠습니다. 소리 안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청룡사관의 권근혁 재외동포재단 주재관입니다. 재미 한국학교 동중부 지역 협의회 주최 제18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및
제7회 동아구연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미 한국학교 동중부지역협의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글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과 기여를 해왔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신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한국학교 교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을 내어 나의 꿈 말하기 대회와 동아구연대회에 참여한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및 동아구연대회를 통해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2세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로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서 자랑스러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정숙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중부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선생님은 한연성 선생님 그리고 황정숙 선생님이신데요. 두 분이 함께 여러분을 심사하시는데 그중에서 한연성 선생님께서 오늘 나의 꿈 말하기 대회의 심사 기준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연성 선생님께서는 한국 한문학과 국어 교육을 전공하셨고 고등학교 국어 한문 교사이셨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통합 버지니아 교사이시고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몽고메리 퍼블릭 스쿨 패러 에듀케이터로 그다음에 포커스 MCPS 코리안 랭귀지 앤 컬처 인스트럭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워싱턴 지역협의회 16대 협의회장을 역임하셨고 낙스 19대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정숙 선생님께서는 뉴저지 사랑한국학교 교감 선생님이시고 팰리세이드 팍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뉴저지 러커스 주립대학교 한국어 강사를 역임하셨고 미주 초중고등학교 교사협의회 KLTA의 임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연성 선생님께서 심사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언뮤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컴퓨터를 두 대를 지금 설치했는데요. 그중에 한 대만. 네, 들립니다. 들립니까? 네, 지금 들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까운 이웃 워싱턴에 살고 있는 워싱턴 통합한국학교 한연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오늘을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죠? 오늘 발표하실 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심사를 할 때 심사 기준을 디테일하게는 말씀 이미 다 받으셔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듣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는 원고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발표할 때 자신감과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발표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발표를 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런 내용이 아닌 서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숙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심사 기준은 다음번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황정숙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또 몇 년 전에 우리 같이 또 했었는데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조금 이따가 진행할 동아구연대회 때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 온라인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카메라가 자신의 얼굴 전체와 어깨 부분이 잘 보이도록 맞춰주시고요. 소리가 분명하게 전달되는지 미리 마이크를 테스트해 주셨어야 돼요. 자신의 발표를 제외하고는 마이크는 항상 뮤트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시에는 최대한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차단해 주시고요. 카메라 부분을 자연스럽게 응시하면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기 대회는 시간 제한이 있죠. 동아대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 시간을 좀 철저하게 체크업을 할 건데요. 1초라도 넘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저희 선생님들이 잘 체크업하고 있으니까 좀 생각하시면서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도록. 네, 그럼 이제 9명의 학생들 순서를 정할 거거든요. 자, 조수진 부회장님께서 이 이름이 들어있는 위를 돌려서 순서를 정할 것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번호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번호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참가번호 2번. 참가번호 2번 임채연 학생입니다. 강성유, 참가번호 4번. 학생, 참가번호 5번입니다. 남두영 학생, 참가번호 6번입니다. 학생 참가번호 7번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 참가번호. 번호입니다. 임상우 아까 했고요. 최재윤만 남았습니다. 아, 네. 그럼 최지훈 학생까지. 네, 아까 최지훈 학생 거 나왔었죠? 그럼 지금 네. 번호대로는 다 적으신 건가요? 네, 번호대로 다 적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중간에 한 2명이 안 지워져서 아, 다시 네, 나왔는데 순서는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1번, 예, 정아이리스, 2번 임채원, 3번 강성유, 4번 임상우, 5번 안두영, 6번 강의찬, 7번 강민지, 8번 신주현, 9번 최재윤 학생 순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아이리스 학생부터 발표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너무 떨리실 것 같은데 제가 막 떨리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발표 다 마치면 여러분은 식사 환급 받으시니까 식사 주문해서 다 식사하시고 7시에 시상식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아이리스 친구 준비가 됐는지 어디 계시는지 제목이 섬김을 실천하는 의사인데 정아이리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10학년 정아이리스입니다. 저의 꿈은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이 인종과 종교, 성별, 정치적 성향에 다른 어떠한 차별 없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이들과 더불어 의사가 부족한 나라와 지역에 훈련한 학교와 진료소를 설립하게 되는데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아빠와 함께 가족 모두가 중국에서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생활과 경험은 저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Jangson's People Hospital 명예중의사로 한방내과에서 30년 이상 학생들을 양성하며 현장에서 존경받는 의사로 일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치료를 위해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함께 연구하셨던 연구 사례를 듣기도 하였고 의사로서 병원에서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아닌 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늘 먼저 다가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의 일술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의 엄마는 건강 문제로 중국, 한국, 미국을 오가면서 치료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중국에서 의사의 오진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라마다 다양한 의료 사정과 시스템이 있고 환자의 지불 능력 따라 치료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예약이 없이 대기표를 놔주고 선착순 정해진 환자의 수만은 접수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유명 병원 앞에는 늘 홈리스처럼 시골이나 먼 지방에서 온 환자가 가족들이 이불을 두르고 쪽잠을 자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진료표를 받기 위해 며칠 밤낮을 병원 주변에서만 계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의사를 보게 되어도 환자의 상담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종종 웃돈을 주거나 인맥을 동원해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부유 나라에는 미래의 의사를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되지만 힘들고 형편이 어려운 나라는 교육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개선하도록 힘을 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별이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경치를 줄이고 누구나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시겠죠? 네. 제가 끝나서 감사합니다를 웃어서 안 느낀 것 같은데 그거 저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가족들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잘 연결해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어려운 단어도 정말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 잘 말하고 외웠는지 진짜 기특합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 네 수고 시간이 많았어요. 남았으면 저 마지막 줄 딱 한 번 더 얘기해도 될까요? 전달이 안 된 것 네. 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저는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긴장했을 텐데 이렇게 막 웃음이 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되기를 저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오빠도 작년 또 재작년에 대회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학생, 2번 임채원 학생은 생명을 살리는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임채원 학생 어디 있나요?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시작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채원입니다. 앞으로 저는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근처 학교에 한 남학생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7학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남학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들이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높이 날아라 친구야였고 그 남학생의 이름은 팻이었습니다. 팻도 우리처럼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도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행복해 보였고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남학생이 자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남학생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은 것이 끔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살을 선택한 팻에게 너무나 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고통에 조금 더 들어주고 관심을 가졌다면 그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누구나 말하지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화 및 미디어에서는 정신병을 가진 환자들은 좋지 않은 병으로 설명됩니다. 우리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지저분하고 무서운 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해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리치료사가 된다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새로운 심리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심각한 정신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훌륭한 심리치료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을 거야 라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말하기는 싫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신병 환자는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리 그런 심리치료사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깊은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기특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강성유 친구. 네. 네, 치료제에 따뜻한 마음까지 넣고 싶은 신약 개발자, 신약 개발 연구자.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강성유 친구의 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약 개발 연구자를 꿈꾸는 10학년 강성유입니다. 여러분은 차가운 기술에 따뜻한 감성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꾸는 미래에 제가 제 손으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와 과학 실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화가인 엄마, 과학자인 아빠를 닮아서인 것 같아요. 엄마의 그림에는 항상 따뜻한 집이 있답니다. 그 집에는 어떤 슬픔도 아픔도 없어 보여요. 최근 엄마는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한 전시회를 하고 있으세요. Home Sweet Home. 평화를 주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꿈을 위해 엄마처럼 제가 가진 재능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해 보았죠. Patch Heartworks.
우리가 만든 이 봉사 클럽은 병원의 벽을 꾸며주는 힐링 아트예요. 한마디로 월 데코인 거죠.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를, 가을에는 멋진 단풍잎과 은행나무를, 겨울에는 눈사람을. 우리가 만든 이 미술 작품을 보고 아픈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잊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고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중에는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는 얼마나 더 간절할까요?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어 아파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저의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의미 있겠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일에 제 꿈을 펼치고 싶습니다. 차가운 기술 위에 아픈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더해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저는 그림으로 아픔을 치유하는 아트 메신저일 뿐이지만 미래의 저는 제가 만든 신약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차가운 기술에 따뜻한 감성을 가진 신약 개발 연구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 꿈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생각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따뜻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재능이 아주 많은 친구인가 봐요.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될 신약을 개발하고 진짜 따뜻한 감성이 있는 기술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친구 임상우 에이드님. 네, 에이드님 뮤트 풀어주세요. 임상우 학생 어디 있나요? 네, 임상우 학생 제목이 나의 꿈. 어떤 게 우리 임상우 학생의 꿈일까요? 자, 준비됐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임상우 학생 준비됐나요? 예, 마이크 점검 부탁드릴게요. 아직 안 들립니다, 소리. 네. 자, 아직 안 들리는데요. 상우 학생 얘기해볼, 안 들려. 도가지 선생님. 지금 들려요? 예, 지금 들립니다. 네. 네네. 와, 상우 학생 긴장했죠? 자, 이제 긴장 풀고 상우 학생의 나의 꿈. 자,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상우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제 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제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생각해보지 뭐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가 저한테는 제 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찾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생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생물학자는 생명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생명학에는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식물학 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제가 특별히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생태학입니다.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생명의 신비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종종 Planet Earth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곤 했는데 매번 볼 때마다 다양한 동물들이 다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은 황제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은 남극에서 사는 동물인데 엄마 펭귄은 알을 낳고 새끼들에게 먹일 음식을 찾기 위해서 먼 바다로 떠납니다. 그 사이에 아빠 펭귄들은 6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며 혹독한 추위로부터 알을 품어 지킵니다. 펭귄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알을 낳는 이유는 새끼가 따뜻한 봄에 알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펭귄들이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새끼를 잘 키우기 위해서 배운 방법이 있겠지요. 사실 생태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생태계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황제 펭귄의 예를 들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 황제 펭귄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펭귄들은 얼음 위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먹이를 찾기 때문에 빙하는 펭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빙하가 점점 줄어들면서 펭귄들이 살아갈 곳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태학을 공부해서 펭귄들이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속 살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학생. 생태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지구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다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너무 많이 파괴돼가지고 동물들도 고통받고. 맞아요. 우리 상호 학생 같은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두영 학생 준비됐는지요? 안두영 학생. 자신의 발표가 끝났으면 뮤트해 주세요. 안두영 5번째 학생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떨리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안두영 학생은 글로 세상을 움직이다. 작가가 되고 싶은데 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두영입니다. 최근 우리 세상은 많은 고난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며 죽어가고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껴야 했죠. 하지만 이런 힘든 날들을 이겨지게 도와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바로 글이 있었죠. 글을 통해 우리는 지금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지구 건너편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겪은 고통들도 글을 읽는 것을 통해 잠시나마 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꿈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알릴 수 있고 또한 잠시나마 힘든 현실을 잊을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만의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혼자 상상 속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험을 떠나는 상상 같은 것을 말입니다. 또한 자주 인형들을 통해 인형극을 만들었고 그 이야기가 현실인 것처럼 상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너무도 혼자만의 세상에 들어가 있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들을 어릴 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가며 생각을 바꿀 수 있었죠. 바로 이런 일들 덕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작가 지망생들에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책을 많이 읽으라고.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을 읽으며 커왔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그 세상에 직접 뛰어든 듯한 느낌을 항상 받아오며 좋아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인물들과 함께 울며 웃고
공감하며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옛날부터 작가들은 이런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독자들에게 자신만의 신념과 믿음을 글에 녹아내며 자신의 뜻을 얘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작가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견을 알리는 것 또한 정말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 현실의 이야기를 글을 통해 알리는 것 또한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밑에 감추어진 수많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추하고 역겨운 이야기라도 거짓 밑에 숨겨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가들은 이런 숨겨진 진실들을 파헤쳐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 또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위험할 수 있어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는 작가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가들의 모습은 저는 동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세계에 매료시키며 또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알리는 그런 의인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옛날부터 위대한 작가들은 역사의 한편에 남겨져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작가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수많은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엮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세계의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대영 학생 글뿐만 아니라 말로도 사람들을 그렇게 깊이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준비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학생 강의찬, 아이작 강, 생명공학 꿈의 시작. 의찬 학생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학년 강희찬입니다.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저의 꿈에 대해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뚜렷하게 이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의 꿈은 저의 가정이 갖게 된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3살이었을 때 동생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다른 친구들의 동생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1살이 지나도록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말을 못하는 노아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웃고 귀여운 노아였지만 얼굴도 보통 사람들이랑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삼색체를 가진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 때문이었는지 그쯤부터 저는 생물학과 생명공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혼자서 염색체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도 느껴보았습니다. 그 관심은 점점 노아처럼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직도 이 삼색체에 대한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더 나아가 생명공학자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인류에게 주신 과학과 의료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치료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생명공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노아를 통해 보게 된 생명의 신비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치유하는 일은 제게 너무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이 꿈을 향해 달려갈 것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것입니다. 저의 꿈에 대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생 노아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 의찬 학생이 많이 또 밝혀내고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생명공학자가 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7번째 강민지 학생. 강민지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네, 강민지 학생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유전 상담사. 들어보면 좀 이게 뭘까 생소한데 우리 민지 학생의 꿈을 들어보면서 또 새로운 이 세상에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또 들어보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민지 학생 준비되셨죠? 네. 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지입니다. 질병은 수천 년 전 우리 인류가 존재했을 때부터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었고 지금 또 계속 주고 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고혈압, 당뇨병 같은 난치병, 치료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질병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힘든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병입니다. 유전병은 일반적으로 흔하며 치료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때때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가 몇 년 전 자기에게 희귀 유전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운동하고 싶어 해도 체력이 안 돼서 못하고 병원에 가서 학교도 자주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병이 제 친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까이에서 보아온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이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유전자 질환의 수와 유전의 환자의 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수십만의 환자가 있는데 온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을지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전병에 관해서 오랫동안 검색하고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유전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전병 치료에 관련된 직업 중 유전병 예방에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유전 상담사입니다. 유전 상담사는 힘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전 이상과 같은 유전 질환에 대해서 개인 혹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제일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준 일입니다.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직업은 유전 질환에 관련된 치료나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비록 작은 도움이더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전 상담사라는 직업을 통해
질병이라는 위협적인 사슬에 누구도 매이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큰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이라고 하면 모두 다 포기하기 쉬운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군요. 몰랐어요. 네, 열심히 그 꿈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8번째 학생 신주현 학생. 주현 학생 어디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11학년 신주현입니다. 네, 자,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 신주현입니다. 저의 꿈은 아동심리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의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뼈를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 뼈를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 눈을 치료하는 안과 의사. 이렇게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몸을 치료하는 의사를 금방 찾아가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도 몸처럼 멍이 들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거든요. 특히 저와 같은 아이들은 마음이 정말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마음을 표현해주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아마도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게 필요할까?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그냥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성장통이나 사춘기 증상으로만 생각해요. 특히 어른들은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1살 아이부터 청소년들 중 60% 이상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폭력이나 범죄, 학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심지어 아이들은 직접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목숨을 끊으려 한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사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때는 누구도 제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학교 상담 선생님을 만났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선생님이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좋았고 조금씩 더 제 마음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일 제가 힘들 때 저를 도와준 심리 상담 선생님을 못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 선생님을 만났던 것이 제 마음의 그늘에 따뜻한 햇살이 비쳤던 날로 기억돼요. 저는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자상한 아동심리치료사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학교 봉사와 학교 친구나 동생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아이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햇살 같은 아동심리치료사 신주연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모두 주연 학생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의 소리 들어줘야 되는데 어른들은 정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도 맨날 그러는데 깨닫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자, 기다리셨던 이제 9번째 재윤 학생 어디 있어요?
최재윤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떨려요. 그쵸? 이제 마지막이에요. 최재윤 학생의 나의 꿈 제목은 숫자 놀이예요. 아, 여러분 기대되지 않나요? 숫자 놀이? 자, 그러면 재윤 학생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살이고 5학년 최지은입니다. 전 커서 수학자가 되고 싶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숫자 놀이를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 놀이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자가 되고 싶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게 수학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수학을 좋아하게 도와줄 거예요. 학생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친절하고 착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수학은 우리 생활에 많이 필요해요. 동생이랑 과자를 나눠 먹을 때도 수학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반해야 하거든요. 정확하게 반이 아니면 동생이 화를 내요. 우리 집 문을 만들 때도 수학이 필요해요. 현관문은 크고 제 방 문은 조금 작아야 해요. 그때도 수학이 필요해요. 숫자는 우리 세상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요술이 숨어 있어요. 이런 수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수학자가 될 거예요. 수학자가 돼서 더 어려운 연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남아있는 음식이나 물건들을 모두 계산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최재현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수학자 최재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 꿈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0년 후에 우리 최재윤 수학자님 잘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수학으로 잘 나눠서 공평하게 그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도 항상 가르치면서 잘 못하면 막 화가 나는데 우리 재윤 학생은 화내지 않고 잘 가르쳐 주시겠대요. 자, 정말 마지막까지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동아구연 대회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나가셔도 되는데요. 7시에 시상식이 있으니까 뭐 계속 여기 계셔도 괜찮고 나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7시에 같은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광고 하나 할까요? 나가기 전에 친구들? 네, 저희 지금 동중부 협의회는 다음 달에는 동요대회 청소년 음악축제 계획 중에 있고요. 5월 7일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도전 골든벨 5월 21일에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언니 오빠들은 좀 한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날 열심히 발표해야 되는 날이죠. 그리고 한국문화 여름 캠프가 7월 5일부터 7일까지는 비대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있고 대면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캠프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교사 연수회 총회는 2022년 8월 27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9명의 학생들 그리고 준비를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신 엄마, 아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준비가 됐는지 계속 체크업하시고 여러분들 인커리지하고 하시느라고 학교마다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9명 학생들 진짜 수고 많이 했고 우리 동중부 협의회는 여러분의 꿈을 후원하고 지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의 꿈을 잘 키워서 그 꿈을 꼭 이루는 우리 멋지고 훌륭한 학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9명의 학생은 나가셔도 괜찮고요. 다음 진행은 선생님 이어서 하시면 되겠죠. 지금 동아구연 하는 친구들 다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될까요?